계속 설사를 한다면서 뭐만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하고 버스를 타거나 장거리 이동을 할 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까봐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지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무리 검사를 해도 다른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대장을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는 병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꼭 설사가 아니라도 변비일 수도 있고 복통이나 가스팩만 위주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증상에 맞게 지사제나 진경제, 변비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복용해 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울증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다른 치료 방법이 없나 찾아보시고는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원하는 분들의 배를 진찰해보고 담적이 있는 부위와 정도를 알고 그것을 없애는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유산균 복용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유산균을 복용하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니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유산균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유산균을 같이 복용하면서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는 담적이 없는데도 장이 불편한 증상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담적 치료를 해도 증상이 깔끔하게 다 없어지지는 않는데 유산균을 복용하니 더 좋아지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설사를 할 때, 가스가 찰 때, 변비가 있을 때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의 장 속 미생물에 어떤 이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직접 유산균을 먹어서 장내 유익균을 증가하면 불편했던 증상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유산균을 먹는 방법은 위산에 의해서 균이 다 죽어버리면서 장까지 도달하게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캡슐에 넣어서 먹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을 섭취하여 장내 유산균이 그것을 먹고 증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산균을 직접 섭취하는 것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을 섭취하는 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또 연구에 의하면 꼭 살아있는 유산균을 먹을 필요는 없다면서 죽은 유산균을 먹어도 일정 부분 증상 호전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발표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를 진찰하면서 유산균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유산균을 먹었을 때 무반응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용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유산균을 복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싼 유산균, 살아있는 균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꼭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몸에 맞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이는 유산균을 먹었을 때 설사가 좋아지더라는 분도 있고 똑같은 유산균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오히려 복통, 설사,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소 유산균을 먹고 장 건강이 좋아져서 더 비싸고 좋은 유산균이라고 하는 제품을 먹어봤더니 더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다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내 몸에 더 맞는 유산균을 찾는 것이 좋겠네요. 유산균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폐혈증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고 유산균을 먹었더니 오히려 더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고 설사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폐혈증이 발생 확률은 너무 낮고 그냥 무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균주에 따라서 몸에 맞지 않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복통, 설사, 가스팩만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땐 꼭 참고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면 됩니다. 간혹 명현이라고 하면서 꾸준히 더 복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더 불편한데 계속 복용하는 것보다는 잠시 중단한 후 다시 복용해보고 그래도 불편하면 그냥 먹지 않는 방법이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제품은 오히려 속이 더 불편했는데 다른 제품으로 바꾸니 괜찮다는 분도 있고 상당수는 무반응이었기 때문에 뭐라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으면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 한번 복용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대신 뚜렷한 부작용,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장에 궤양성 대장염이나 뚜렷한 염증 소견이 있는 분, 면역 억제제에 해당하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감염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지니 유산균 복용을 미루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가민성 대장증후군으로 한의원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아무런 염증 소견도 없고 면역 억제제도 복용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복용해보지 않았다면 같이 복용해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구분하지 않고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다든지 소화효소제를 먹고 있는다든지 제대로 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 세균의 수도 종류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경우의 수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분야는 미지 영역이 많습니다. 결론은 계속 설사하고 가스차고 장이 불편한 분이라면 담적 치료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유산균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없다면 같이 먹어봅시다.